여러분 안녕하세요. 띠네 언니입니다. 뷰티 패션 음딜하면서 수백 개 또는 수천 개 상품을 테스트하고 론칭하는 게 저의 일이라 저의 경험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곧 40을 앞두고도 있고 39살까지 내 자신에게 참 꾸준히 잘한 일이 피부였던 것 같아요. 홈케어만으로도 피부 좋아지는 루틴 알려드릴게요. 스페셜한 제품을 바른 것도 아닙니다. 가끔 저에게 기초관리 물어보셔서 답변 드리면 참 알려주기 싫어서 조금만 알려준다고 하시는데 그만큼 쉽고 간단합니다. 4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각질 제거입니다. 지금 시즌에 가장 필요한 저자극 각질 제거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팩은 배종욱 배우가 직접 레몬꿀 팩을 3년간 만들어 사용하다가 직접 개발에 참여해 만든 워시오프 레몬꿀 팩입니다. 적절한 각질 제거는 수분을 잘 받아줄 수 있는 피부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레몬꿀 팩은 나만의 사용 루틴을 만들어서 꾸준히 하는 걸 추천드려요. 세안 후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500원 동전 크기만큼 손등에 덜어서 얼굴 전체에 도포한 뒤에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려주면 되는데요. 각질 있는 부분에만 롤링해주고 미온수로 씻어내면 됩니다. 이 팩의 가장 큰 강점은 피부톤, 결 개선, 보습의 효과를 느끼는 건데요. 그래서 꾸준히 사용 중에 있어요. 세안 후에 피부톤이 이렇게 맑아집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맞는 기초인데요. 30대가 넘어가면서 노화가 시작되는 나이라 스킨케어 고를 때 안티에이징 혹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선택하는 걸 추천드려요. 피부 탄력, 보습, 주름, 리프팅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인체 적용 시험에 만 35세 평가 인원이 있어서 믿고 신뢰할 수 있어서 4년 동안 꾸준히 라투르셀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기능성 제품과 레이어드해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또 그 이유입니다. 안티에이징, 피부 생기, 턴오버 주기 개선 등에 도움을 줍니다. 저는 기능성 앰플을 참 많이 보유하고 있는 편인데 피부 컨디션에 따라 다르게 사용해주고 있어요. 앰플은 농도가 짙어서 단기간에 개선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해요. 나이아신아마이드 앰플, 히알루론산 앰플 발라줄게요. 나이아신아마이드 앰플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미백입니다. 전 나이아신아마이드를 10% 사용했는데요. 기능성 기초에도 들어가 있는 것들도 많아서 전성분표 확인해보고 처음 시작이신 분들은 낮은 함량으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는 히알루론산 앰플 발라주고 2-3분 정도 방치하는 게 핵심입니다. 가을, 겨울 건조한 시즌에는 어떤 걸 발라도 건강한 광채가 나지 않는데 이럴 때 화장품 종류를 늘리는 것보다는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기기 사용을 추천드려요. 왜 기기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속건조 잡는 좋은 방법은 갈바닉 기계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품을 계속해서 겹겹이 바르는 건 이불을 더 덮는 역할밖에는 하지 못해서 진피 깊숙이 흡수되게 도와주는 게 갈바닉 이온 효과인데 수용성, 지용성 제품을 바를 때 진피 깊숙이 흡수된다는 SCI급 논문이 있습니다. 저는 주 2-3회 사용하고 있고 스페셜한 제품을 바르지 않는다는 비밀이 바로 갈바닉 초음파 기기였습니다. 피부가 예민하지 않고 건강할 때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사용하는 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갈바닉 기기는 피부가 건조하거나 색소 침착이 있을 때 사용하면 좋은데 제가 꾸준히 사용하는 메르비 기기는 관리 단계별 파형이 다르다는 게 큰 강점이고 갈바닉 기기는 전류를 사용해서 화장품을 침투시키는 원리인데 자석으로 예를 들면 같은 극에 있을 때 밀어내는 청력을 이용해서 피부 깊숙이 화장품 성분을 전달하는데 비타민C 미백 관리, 속건조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은 고보습 크림인데요. 바이오더마 시카포마드 크림입니다. 저는 사계절 내내 사용하고 있고요. 기초 제품을 겹겹이 잘 쌓고 잠금 장치처럼 막을 씌워주고 랩핑하는 역할을 해서 건조한 시즌 피부 상태를 확실하게 끌어주고 장시간 지속되는 고보습 크림으로 아침 저녁 스킨케어 마지막에 꼭 바르고 있어요. 복합성이나 악건성인 분들에게만 추천드릴게요. 고보습 크림이라 지성인 분들께는 트러블 위험도가 있어요. 좋은 화장품 고르는 방법은 성분도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피부를 얼마나 잘 아느냐인 것 같아요. 다음은 아침 스킨케어 루틴, 촉촉한 메이크업, 내돈내산 추천템 공유드릴게요. 단풍 시즌마다 워커힐에 왔는데 이번 단풍 역시도 너무 예쁘네요. 마지막 영상에 호캉스 즐기는 꿀팁도 준비했으니 기대해주세요. 건조한 시즌에 꼭 필요한 아침 케어 루틴 공유해 볼게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 아침 스킨케어의 가장 핵심은 수분 보충인데요. 스킨, 히알루론산 수분 앰플, 수분 마스크팩, 로션, 크림 단계로 발라주고 있어요. 저녁에 갈바닉 기기를 돌려준 날에는 마스크팩은 생략을 해주고 있고요. 수분 충전을 위해서 히알루론산 앰플을 도포해줍니다.
메이크업 하고 난 뒤에 건강한 속광의 비결은 기초를 얼마나 탄탄하게 잘 쌓았는지에 따라 건강한 광이 잘 유지되는 것 같아요. 어제 마스크팩을 못해서 메이크업 전에 2차 수분 보충할 건데요. 히알루론산 앰플 도포한 뒤에 수분 마스크팩은 메이크업 전에 최고의 궁합입니다. 건조한 시즌에 드라이하는 순간에도 피부가 마르는 느낌이라 드라이하는 잠깐의 시간에 수분 마스크팩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벌써 5, 6년째 루틴인 것 같은데요. 엘리자베스 하든 에잇 아웃 크림 입술에 얹혀두면 립 화장할 때 각질 제거 그리고 보습에 도움을 줘요. 사계절 내내 선크림은 필수인데 이 시즌에는 촉촉한 제형을 선택하는 게 핵심입니다. 속건조 잡는 제품을 잘 쌓아야 주름에도 덜 끼고 당기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칙칙해지기 때문에 내 톤보다는 한 단계 올려줍니다. 저는 노란 톤이 많은 웜톤이라 핑크 베이스 토너 쿠션으로 생기를 좀 넣어주고요. 목까지 꼼꼼하게 연결해줍니다. 자외선 차단되는 3중 기능성이라 바르기 굉장히 좋아요. 건조한 계절엔 에이다워 멀티밤과 더블 레이어 포슬린 파운데이션을 믹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텍스처가 굉장히 광택감 있는 제형으로 변합니다. 에스티로더 더블 레이어 파운데이션은 고정력이 정말 좋아서 수정 화장을 거의 안 하게 되는데 단점은 지금 시즌 사용하기엔 너무 매트해서 멀티밤과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잡티가 있는 편인데 따로 컨실러 사용 안 되는 커버력이 좋은 파운데이션이라 얇게 쌓아 올리면서 퍼프로 두들겨줍니다. 광택감이 과한 부분은 쿠션으로 눌러줍니다. 나이 들면서 눈밑 번짐이 심한 편인데 미샤에서 아이 프라이머를 찾았는데 가격도 너무 착하고 번지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잘 번지는 부분에 소량 덜어내서 톡톡톡 두들기면서 흡수시켜주면 되는데 마지막은 기본 파우더로 마무리해주세요. 섀도우를 거의 안 하는 편인데 눈이 움푹 꺼지는 한몰형으로 변하면서 제일 밝은 톤 한두 개로 아이 메이크업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눈밑 밝혀줄 애교살 음영 넣어줬습니다. 거의 10년째 사용하고 있는 크리니크 래쉬 파워 마스카라 사용했고요. 나이에 따라서 메이크업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없으면 안 되는 생기와 긴 중안부를 짧게 만들어주는 볼터치 해볼게요. 크리니크 블러셔 소르베 팝하고 나스 오르가즘 볼터치 믹스해서 사용해볼게요. 어때요? 중안부에 혈색이 올라가니까 확실히 달라 보이지 않나요? 다음은 입술 예뻐지는 한 끗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입술은 점점 얇아지고 오버립은 부담스러울 때 콰티 무드로제 립 베이스로 1mm 정도 넓게 그려주고요. 하트 퍼센트 립 라이너로 입술 주변 컬러를 밝혀줍니다. 이제 립 컬러 믹스를 할 텐데요. 헤라 213 그리고 롬앤 제로매트 데줄레드 발라줬습니다. 마지막 피니쉬는 팔자 부분이 번들거리면 나이가 들어 보이기 때문에 파우더로 눌러줄게요. 저의 피부결 좋아 보이는 메이크업 비법은 기초를 탄탄하게 쌓아줬다는 게 핵심이에요. 다음 영상은 단풍 호캉스 200% 즐기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워커힐은 서울에 위치한 도심 속 자연에서 즐기는 호텔인데요. 거의 5번 정도 온 것 같은데 서울 시내 호텔 중에서 한강뷰는 여기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워커힐 호텔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화이트톤 비스타 워커힐은 통창이라서 단풍 시즌 뷰 감상하기에 너무 좋은 객실입니다. 다음은 그랜드 워커힐 호텔입니다. 조금 더 아늑한 분위기 그리고 동양적인 요소가 곳곳에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인테리어가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게 특징입니다. 수영장은 평일 얼리 체크인하면 한적한 곳에서 한강뷰 감상하면서 수영하기 좋아요. 다음은 피자힐인데요. 피자힐은 예약 고객에 한해서 창가뷰 자리에 우선권이 있어요. 저는 늘 예약 안 하고 가고 있어서 창가 자리는 앉지는 못했지만 피자 맛이 일품이라 창가 자리는 포기하고 맛을 선택했답니다. 코미네이션 피자 스몰에 라자냐 봉골레 시켰어요. 3인 가족 기준에 라지 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샴페인 안주가 부족해서 라자냐 한번 시켜봤는데요. 수분 메뉴를 발견했던 날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다음은 명월관입니다. 100%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고 호텔 밖에 단독 한옥 건물에 위치해 있어요. 뉘엿뉘엿해지는 한강뷰 풍경과 야경에 참 근사한 곳입니다. 폴키지도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워커힐 더 뷔페입니다. 토요일 공휴일은 1, 2부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한강뷰를 바라보며 조식을 즐길 수 있는 서울 시내 호텔 중에서 한강뷰 최고는 워커힐인 것 같아요. 한식, 중식, 양식, 디저트, 샴페인 등 조식이라 하기엔 과분할 정도의 퀄리티 있는 많은 종류의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바셋 음료바가 있는데 먹고 싶은 커피 음료 주문하면 맛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음은 포레스트 파크입니다. 한강과 아차산에 둘러싸여 있는 피크닉도 즐길 수 있고 다양한 위키 프로그램 그리고 아이들 놀이 공간이 있어요. 투숙객은 워커힐 입구에서 직원에서 셔틀 요청하면 제네시스 G80으로 포레스트 파크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잔디에 있는 캠핑 체어는 무료로 이용 가능한데 텐트는 별도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카이 야드인데요. 한강뷰를 보며 선베드, 조격탕이 있는 루프탑 가든입니다. 비스타 워커힐 4층에 위치해 있고 투숙객만 이용 가능해요.
한강뷰를 바라보며 야외에서 조격을 하는 새로운 경험과 한강뷰를 200% 즐길 수 있는 곳이라 아침 저녁 나눠서 감상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뷰 한번 감상하시고 갈게요. 다음은 워커힐 빛의 시어터, 빛의 라운지인데요. 체크아웃하고 가셔도 좋고요. 주변에 어린이 대공원 그리고 서울 3대 떡볶이 맛집 아차산 신토부리도 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첫 유튜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올게요.